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지만 좀처럼 말씀하시기 힘들어 하시는 그 고민, 바로 가려움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이게 뭐 대수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막상 밤에 잠 못 이루게 하고 낮에도 신경 쓰이게 만드는 게 바로 이 가려움증이거든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피부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주변에서 이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요즘 몸이 자꾸 가렵더라. 밤만 되면 긁고 싶어서 잠을 못 자겠어. 등이 가려운데 손이 안 닿아서 정말 답답해, 이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왜 나이가 들면 피부가 가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먼저 이런 질문부터 해볼까요? 왜 예전엔 괜찮았는데 60대, 70대가 되니까 갑자기 피부가 이렇게 가려운 걸까요? 사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중 하나랍니다. 우리 몸도 기계처럼 오래 쓰면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거죠. 특히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인데 이 피부가 나이 들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첫 번째로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기름이 나와서 촉촉함을 유지했는데요. 나이가 들면 이 기름샘의 활동이 줄어들어요. 마치 논에 물이 마르듯이 피부도 점점 건조해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논에 물이 마르면 땅이 갈라지죠?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 표면이 거칠어지고 작은 균열들이 생기면서 가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피부가 얇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탄력을 책임지는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예전엔 아무렇지 않았던 옷깃의 마찰이나 이불의 촉감도 이제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혈액순환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예전만 못하게 되죠. 그러면 피부에 영양분과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가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약물의 영향도 있어요. 60대 이상 되시면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약들 중 일부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절의 영향도 큽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고 뜨거운 물로 목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가렵기만 한 건데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겠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려움증을 그냥 방치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첫째, 수면 장애가 생깁니다. 밤에 가려워서 자꾸 깨면 깊은 잠을 못 자게 되죠. 그러면 다음날 피곤하고 컨디션이 나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 다들 아시죠? 둘째, 피부 손상이 생깁니다. 가려우니까 긁게 되고 긁다 보면 피부에 상처가 나요. 그 상처가 아물면서 또 가렵고 또 긁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피부가 두꺼워지고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어요. 긁어서 생긴 상처로 세균이 들어가면 염증이 생기고 심하면 피부염이나 습진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상처가 잘 낫지 않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넷째,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생길 수 있어요. 계속 가렵고 신경 쓰이면 일상생활에 집중하기 어렵고 외출도 꺼려지게 됩니다. 이게 계속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우울한 감정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려움증,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가려움증을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답니다. 첫 번째, 목욕 습관을 바꿔보세요. 많은 분들이 깨끗하게 씻으려고 뜨거운 물에 오래 들어가 계시는데요. 이게 사실 피부에는 독이 될 수 있어요. 뜨거운 물이 피부의 기름기를 다 씻어내 버리거든요. 그래서 목욕할 때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고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짧게 하시는 게 좋아요. 사우나나 찜질방 가셔서 오래 계시는 것도 피부 건조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때를 밀 때도 조심하셔야 해요. 때를 밀어야 깨끗하지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너무 세게 밀면 피부의 보호막까지 벗겨져 나가요. 부드러운 타월로 살살 닦아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비누도 중요해요. 향이 강하거나 세정력이 강한 비누보다는 순한 저자극 비누를 쓰시는 게 좋아요. 요즘 약국에 가면 pH 밸런스를 맞춘 순한 비누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제품들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목욕 후에는 절대 피부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주셔야 해요. 물기를 살짝만 닦고 피부가 촉촉할 때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을 가두는 효과가 훨씬 좋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보습이에요. 하루에 최소 2번 아침 저녁으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특히 목욕 후와 자기 전에는 꼭 바르셔야 합니다. 보습제는 본인 피부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로션보다는 크림이나 연고 타입이 보습 효과가 더 좋아요. 좀 더 끈적이긴 하지만 그만큼 수분을 오래 유지시켜 주거든요. 특히 건조한 부위, 예를 들어 팔꿈치나 무릎, 정강이 같은 곳은 더 신경 써서 발라주세요. 이런 부위들이 가장 먼저 건조해지고 가려워지거든요. 그리고 손도 잊지 마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씻다 보면 손이 제일 건조해지기 쉬워요. 손 씻은 후에는 꼭 핸드크림을 발라주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세 번째, 실내 환경을 개선하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실내가 너무 건조해져요. 습도계를 하나 장만하셔서 실내 습도를 체크해 보세요. 적정 습도는 40에서 60% 정도인데 겨울철엔 20에서 30%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가습기를 틀어서 습도를 유지하시면 좋은데요. 가습기 청소는 자주 해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해서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가습기가 없으시다면 젖은 수건을 실내에 널어두거나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화분을 키우시는 것도 실내 습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난방 온도도 너무 높이지 마세요. 따뜻한 게 좋긴 하지만 너무 덥게 하면 피부가 더 건조해져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하답니다. 네 번째, 옷차림에 신경 쓰세요. 피부에 직접 닿는 속옷은 면 소재가 가장 좋아요. 합성 섬유나 울 소재는 피부를 자극해서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특히 아토피나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옷을 빨 때도 향이 강한 세제나 섬유유연제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헹굼도 충분히 해서 세제 성분이 옷에 남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너무 꽉 끼는 옷은 피부에 마찰을 일으켜서 가려움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여유 있고 편안한 옷을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려면 몸속 수분도 충분해야 해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좋은데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나이 들면 갈증을 잘 못 느껴서
물 마시기가 쉽지 않아요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럴 땐 휴대폰 알람을 맞춰놓거나 물병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작용을 해서 오히려 몸의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으니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6번째, 식습관도 중요해요. 피부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견과류, 들기름 같은 것들이 피부의 지질막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어가 풍부한 당근,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도 좋고요. 비타민 C가 많은 과일들도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맵고 자극적인 음식, 술, 담배는 피부 가려움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술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가려움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7번째, 손톱 관리를 하세요. 가려울 때 긁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손톱을 짧고 둥글게 깎아두시면 피부가 덜 상하겠죠? 손톱 밑에 세균이 있을 수 있으니 손을 깨끗이 씻는 것도 중요해요. 긁은 곳에 세균이 들어가면 감염될 수 있거든요. 정 가려울 때는 긁기보다 차가운 물수건으로 냉찜질을 하거나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려 주시는 게 좋아요. 가려운 부위를 긁으면 일시적으로는 시원하지만 나중에 더 가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대부분의 가려움증은 생활습관 개선으로 좋아지지만 때로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병원에 가야 할까요? 첫째, 2주 이상 가려움이 계속되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 보세요. 단순한 건조증이 아니라 다른 피부 질환일 수 있거든요. 둘째, 가려움과 함께 피부에 발진이나 물집, 진물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이건 피부염이나 습진 또는 다른 피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온몸이 가렵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특정 부위만 가려운 게 아니라 전신이 가렵다면 간이나 신장, 갑상선 같은 내부 장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당뇨병이나 림프종 같은 질환의 증상일 수도 있고요. 넷째, 가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심하다면 병원에 가세요. 삶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상황이니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피부를 긁어서 상처가 생기고 그 부위가 붓거나 고름이 나온다면 감염의 신호예요. 이것도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께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필요한 경우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연곶, 보습제 등을 처방해 주실 거예요. 처방받은 약은 의사 선생님 지시대로 정확히 사용하셔야 하고요. 가려움증은 계절에 따라 증상이 달라지기도 해요. 계절별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봄철. 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 꽃가루 때문에 피부가 자극받기 쉬워요. 외출 후에는 꼭 세안하시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알레르기성 가려움증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름철. 땀 때문에 가려움증이 생기기 쉬워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으시고 땀 흘린 후에는 빨리 씻어내세요. 에어컨을 틀면 실내가 건조해지니 습도 관리도 잊지 마세요. 가을철. 낮과 밤의 온도차가 커서 피부가 적응하기 어려워요. 환절기에는 보습에 더욱 신경 쓰시고 갑자기 추워졌다고 난방을 과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겨울철. 가장 조심해야 할 계절. 난방으로 인한 건조함, 찬바람, 뜨거운 물로 목욕. 모든 게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보습제를 더 자주, 더 충분히 발라주시고 가습기를 꼭 사용하세요. 자, 오늘 노년 가려움증 관리에 대해 긴 시간 함께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가려움증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만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지근한 물로 짧게 목욕하고 목욕 후에는 바로 보습제를 바르세요. 셋째,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넷째, 피부에 자극이 적은 면 소재 옷을 입고 순한 비누를 사용하세요. 다섯째, 2주 이상 계속되거나 심한 가려움증은 병원에 가서 진료받으세요. 가려움증, 사소한 것 같지만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들만 잘 실천하셔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네 하시면 안 되고요. 최소 2, 3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들에게도 말씀하시고 필요하면 의사 선생님께도 상담받으세요. 창피한 일이 전혀 아니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을 위해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에 관한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